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할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것은 모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기사를 보시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17일에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라서 한번 그래도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다뤄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코나 EV 화재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한국 대비 그래도 똑같은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과 그래서 문제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19년, 20년식 현대 코나 EV는 지금 판매 중지가 사실상 결정된 듯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리콜 명령은 떨어졌고요. 요 모델에 대해서지 2021년은 이제 앞으로 새로 팔 모델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딜러십의 중고차 거래도 좀 중지된 것 같습니다. 결국 요 모델들은 현재 판매가 완전히 중지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리콜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나 EV는 요 모델까지는 이제 LG화학의 배터리를 썼는데요. 지금 아직도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는 지금 결과가 미국에서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게 조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타면 전소를 하기 때문에요. 그치만 이게 지금 전기차에서 확실히 화재가 날 확률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스는 배터리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누구 잘못인지 가리기보다는 빨리 두 회사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파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G화학도 전혀 아주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같은 배터리를 쓴 쉐비 볼트가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NHTSA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조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참 뒤에 나올 것입니다.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오를 지금 날려버리는 사고가 많은데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21일입니다. 10월 21일 날 이게 또 탔습니다. 지금 쉐비 볼트가 드라이브웨이에서 또 탄 이제 사고가 나서요. 지금 상황이 딱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두 회사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이제 해결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지만 21일인데 좀 이제 추후를 지켜봤던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나 EV를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라지에 넣으면은 충전하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 안에 차고 안에 차를 넣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를 오너들한테 전달을 한 거죠. 실제로 불이 너무 지금 잘 타니까. 근데 이게 정정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건 제 개인 채널이고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정정이 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현대가 차고에서 충전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정정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미국을 파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 안 됐지만 결국 지금 미국 내에서는 코나 EV는 자기 집 차고에도 넣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전기차의 이점은 집에서 충전한다는 그 집밥을 먹일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인데 차고 안에서 충전을 못하게 한다라니 참 너무 안타깝고요. 결국 이 두 회사 그리고 이 코나 EV랑 쉐비 볼트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판 전기차 회사들입니다. 전기차 모델들이고요. 네, 하필 또 요 두 모델이 다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주력으로 썼는데, 물론 LG화학이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직 결과는 나와 봐야 압니다. 그치만 굉장히 규명하기가 어렵고, 발원 소스는, 그러니까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반드시 거의 99% 원인은 배터리 셀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셀을 잘못 관리해서 터진 건지 원래 셀이 불량이 나서 세퍼레이터 막이 터진다든지 그런 게 대해서 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은 결국
소비자들은 이 회사들로부터 민심이 이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이미지만 지금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판매량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루머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새로운 배터리 포맷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4680 배터리 셀인데 루머로 계속 돌아다녀서 저도 이것을 21일날 이미 기사가 났지만 이제 좀 추세를 좀 봤는데 계속 기사가 나고, 심지어는 로이터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이제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모두 확정은 짓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LG화학이 테슬라의 새 배터리를 만들 것 같은 이 냄새는 엄청납니다. 그게 LG화학이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배터리들, 그러니까 좀 양산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실린더리컬, 그러니까 원통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회사는 테슬라 말고 없습니다.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나올 원통형 배터리를 써서 생산할 회사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당장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팔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는데 뭔가 이제 냄새가 굉장히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테슬라와 LG화학의 이제 협력 관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냐, 이제 앞으로 새 배터리를 LG화학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앞으로 생산하게 되면 그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궁금해지는데요. 서로의 이런 관계들이. 혹은 앞으로 지금 LG화학이 지금 테슬라가 콜을 한 거는 거의 분명한 듯 보이거든요. 이 콜을 LG화학이 받을 거냐라는 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상황이 지금 앞선 화재 영향도 있고, 제가 어제 허머 EV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확실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과 타겟팅한 소비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확실한 건 내연기관 회사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는 듯한 모습은 제 생각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2년이라도 내연기관 차를 좀 더 팔아서 이 트랜지션을 좀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험머 EV가 너무 비싸고, 험머 EV가 그때 사이버 트럭과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좀 제일 중요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면들들 가격은 비교가 안 되니까 많이 안 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LG화학 배터리를 쓸 건데 결국 그러면 LG화학이 증설하는 배터리를 많이 팔아줄 수 있는 판로가, 현재 결국은 내연기관들이 참전해서 많이 팔아주겠지만 좀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LG화학은 계속 증설해 가는데 가장 좋은 판매처는 누구냐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유력한데, 이 GM이 저 험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캐딜락 리릭 같은 고급 SUV죠. 이것도 이제 최근 기사로 제가 어제 GM의 팩토리 제로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거기서 이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한다는 GM의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긍정적 소식이긴 하나, 이 브랜드가 캐딜락입니다. 이 브랜드 역시도 싸게 만들 브랜드가 아닙니다. GM이 이제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들 이렇게 고급 브랜드, 비싼 것들에 치중해 있고, 험머도 그나마 싼 것은 2024년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LG화학의 배터리를 많이 이렇게 팔아줄 수 있는 판로가 GM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결국 테슬라는 당장에 배터리를 많이 팔 수 있는 회사인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LG화학에 이런 콜을 했다는 거는 지금 수요가 꽤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빨리 차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가 요 단기간에 쇼티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테슬라가 또 어려운 게, 최근 기사로 열심히 지금 이런 피드먼트랑 리튬 광물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적인 이제 딜이,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광물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져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거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 계약 상황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는 결국 언제가 될진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그래도 양산은 어렵지 않겠냐, 배터리 대량 생산이 그렇게 쉬운 거냐,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테슬라는 늘 그런 비판을 달고 산 회사입니다. 처음에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었을 때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결국은 해냈고,
이건 못지않게 배터리 대량 생산 못지않게 차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해냈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처음에 모빌아이랑 하다가 모빌아이랑 결별하고 심지어 엔비디아랑 하다가도 결별하고 자체로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이야 이제 테슬라가 핫하셔서 최근 이슈에만 관심이 많으시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봐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봐오면 자율주행을 혹은 주행 보조를 너희 스스로 하겠다? 그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결국 배터리 대량 생산 못지않은 일들을 계속 헤쳐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 대량 생산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런 고개를 수십 고개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LG화학과의 이 테슬라의 관계는 당장 지금 LG화학이 판매량을 늘리고 싶으면 테슬라의 콜을 받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테슬라는 또 배터리를 비싸게 사줄 회사도 아니죠. 이 골칫덩어리지만 어떻게 잘 이용하면 현재 매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테슬라는 확실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스스로 배터리를 생산할 겁니다. 그게 빠르면 진짜 빠르면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게 내후년이 됐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3, 4년이 걸릴지언정 지금 다져놓은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생산을 합니다. 이랬을 시에 결국 LG화학과는 경쟁관계가 될 텐데 현재 이런 상황에 콜을 받을지 참 저도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